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시간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날씨가 굉장히 추웠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포근해졌고 또 낮에는 조금 더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위가 조금 빨리 찾아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때문에 올 여름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운 계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봄과 함께 4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4월 첫날하고 둘째 날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다만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4월 1일 바이든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권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의외로 인프라 투자권과 관련된 그런 종목보다 기술주와 성장주, 이런 종목들 흐름이 더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금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보고, 또 간헐적으로 제 영상 댓글 중에 보유한 종목이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고 그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에 들어갔다, 이런 의견을 조금씩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피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종목을 선별하고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난 1월 초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정말 긴 횡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조금은 지난 2월달과 3월달 그 구간하고 달리 방향이 조금 틀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주식에는 관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가의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그 방향성을 바꾸는 데에는 또 다른 큰 힘이 작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첫날과 둘째 날 이틀간의 수급을 보고 예단하기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많이 눌려왔었고 또 삼성전자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4월 달에는 그동안 아쉬웠던 흐름에 대해서 만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1월 달 비교적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였다면 지금까지 기다렸던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여러 전망치가 나왔는데, 그래도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구조가 조금 안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영업이익이 10조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도 재가동이 들어갔고, 또 5월달에는 연기금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리밸런싱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정말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4월달에도 9만원 이상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죠. 무려 10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자, 사실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일단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를 생각해보면 1분기는 1조 3천억, 그리고 2분기에는 2조 3천억, 그리고 3분기에는 3조 4천억, 그리고 4분기에는 5조 가까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자, 실적 전망치를 보더라도 분기마다 1조씩 상승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단의 표를 보시면 19년도의 영업이익과 20년도의 영업이익 무려 2배 가까운 성장이 있었고, 또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2배, 매년 영업이익 10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그리고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퍼포먼스 측면에서 실적 상승이 100%씩 일어나게 된다면 조금 더 SK하이닉스가 나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낸드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낸드 시장의 세계 점유율을 살펴보시면 1위가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가 4위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낸드 시장에서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삼성전자가 낸드 시장에서 흑자를 볼 때 SK하이닉스는 적자를 보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죠. 그런데 일본의 키옥시아, 이 반도체 기업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개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던 이 낸드 시장에서
인텔과 키옥시아가 사라지면서 4개 기업만 남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D램 반도체를 떠올려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3강 체제로 굳혀져 있던 D램 시장처럼 이 낸드 시장도 경쟁사가 줄어들므로써 4강 체제로 굳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주가 퍼포먼스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나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시세 차익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배당이라든지 낮은 변동성 이런 측면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시작은 저는 2분기부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정말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많은 산업들의 종목들이 정말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기대치만큼의 실적이 나와야지만이 전반적으로 코스피에 훈풍이 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얼마나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는지 같이 한번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투자를 할 때 피해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여기에 보이는 종목들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별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촬영 시점이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제가 토요일날 시간이 조금 바쁘다 보니까 목요일 저녁에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그 때문에 지금 현재가하고 등락률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문제는 안 되니까 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을 투자할 때 수익을 내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볼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차트를 보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진 않고요. 내가 정말 단기 투자, 중기 투자 혹은 단타와 스캘핑 그 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을 텐데 거기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은 가짓수를 줄여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말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A라는 종목은 시가총액도 높고 여러가지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B라는 종목은 시가총액도 낮고 실적도 부진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좋지 못한 이슈들이 휘말려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후자 쪽이 주가의 변동성도 심할 수가 있고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매매 방법 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만 정말 피할 수 있는 종목만큼은 피한 다음에 나만의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해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금은 피해야 될 종목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연속적인 적자가 발생되는 기업 저는 최소한 2년 이상 적자가 발생되면 그 기업을 매수하는 조건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연속 적자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쉽거든요. 삼성전자를 들어가 볼게요. 자,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재무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영업이익 있죠? 이 영업이익이 2년 이상 적자가 나오면 가급적이면 투자를 피하는 것을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꾸준히 발생되는 기업치고 제대로 된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을 찾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5년 이상 적자가 발생되면 또 상장 폐지 조건에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 이 연속적인 적자를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인 투자를 자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 지금 여기 보시는 자료는 코스피 시가총액 순이기 때문에 주로 대형주 위주로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서 뒤쪽으로 이렇게 뒤로 가다 보면 정말 시가총액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낮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좌지우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딱 기준을 세우진 않았지만 가급적이면 시가총액이 3천억 미만의 종목이라면 매수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을 피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는 BW 혹은 CB, 다른 말로 전환사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매수할 때 공시를 한번 보면서 BW나 CB 발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기업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BW와 CB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기보다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BW와 CB를 발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특정 종목의 주식 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수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만큼 가격은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조금 참조해 보시고요. 그리고 CB를 발행하는 이유는 기업 자체가 돈이 없다, 이걸 내비치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약세로 이어질 수 있는 좋지 못한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 잦은 BW 발행 혹은 잦은 CB 발행,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투자를 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의 재무구조인데 2020년을 볼게요. 자산 총계 대비 부채 비율 30%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내가 조금 중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자산 총계 대비 부채 비율 한번 우량한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시면서 얼마나 부채 비율이 높은지 이런 것도 따져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높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W나 CB 발행,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고 또 유상증자를 실시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조금을 피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연속 적자를 보이는 기업, 그리고 두 번째, 시가총액이 대략 3천억 미만의 기업, 그리고 세 번째, 잦은 BW나 CB를 발행하는 기업, 그리고 네 번째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물론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다면 이 네 가지 내에서 해당되는 종목이 있다면 투자할 종목도 많으니까 피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록 4월달에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스타트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여세를 몰아서 다음 주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요즘 주말마다 날씨가 흐리더라고요. 그래도 주말인 만큼 좋은 시간 보내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